안녕하세요. 미래연구소 소장 문재진입니다. 앞서서 최현식 소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에 대한 큰 틀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그중에서 특별히 교회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봄부터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어지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대개 교회들과 많은 목회자분들 또 성도님들이 당황했고 이러한 사건들과 사고들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많이 우왕좌왕하고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쫓아가느라고 놓친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부분 봄이 되면 이것이 끝날 것이고 여름이면 끝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강의를 다니면서 혹시 또 가을에 이것이 2차 팬데믹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기는 이러한 일들이 오지를 않기를 바랬지만 결국은 코로나19는 봄에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 중이고 또 여러 나라에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해 보면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 거기에 맞춰 저희들 준비해야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연초에 봄에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2020년 세웠던 계획들을 좀 변경, 수정해서 플랜 A를 세웠던 것을 플랜 B로 조정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플랜 B도 코로나19가 올 가을이나 겨울에 끝난다는 전제였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또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보급되어도 우리에게까지 오기엔 적어도 빨라도 내년 중순쯤이나 또 심지어 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플랜 A에서 플랜 B, 이제 플랜 B라는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올 하반기와 내년은 교회 전체적인 모든 목회 시스템을 새롭게 재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통 교회들이 이 9월쯤에 교육부가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10월쯤에 전체 교육자들이 모여서 교육자 수련을 하고 그리고 11월 초쯤에 10월 말 빠르게는 또 늦으면 11월 초에 정책 당회를 하면서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구상을 합니다. 그 구상을 할 때 저희들이 염두에 둘 것은 2021년도에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해마다 세웠던 그 연간 계획에 있어서 새롭게 재설계, 리부팅을 해야 된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또 각 교회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교회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시스템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를 주고 또 그것에 따라서 부서별로 또 교회 전체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상시기에 맞게 어떻게 교회의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세워야 할 때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올해와 내년이 다를 것이라는 것. 그다음에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올해와 내년이 다를 거라는 것. 그래서 제자훈련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비대면 언택이 되면서 그 조정하는 것들과 내용들도 결국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전제하면서 내년도 교회 계획과 프로그램들을 변경하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교회의 교육에 관련된 데서 얘기를 좀 나누겠는데요. 지금 이미 적어도 2025년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교회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일반 학교 교육에서 많은 시스템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일반 교육은 변화되어 있고 준비 중에 있었어요. 대부분의 모든 것이 2025년도쯤 되면 디지털화되고 에듀테크로 바뀌어간다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시기가 5년 또 어떤 면에서 10년씩 당겨져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이 뭐냐면 교육 시스템이 변하는 첫째는 에듀테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듀테크는 교육과 기술이 합성어가 되어서 앞으로 교육은 기술을 제외하고는 진행될 수 없다. 저희들이 모든 교회의 교육들이 교재를 놓고 앞에 앉아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의 논의를 했던 것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그게 교육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은 거의 어떻게 해요? 못 들고 있다가 조금씩 준비돼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교육까지 가는 교회는 아직은 드물고요. 간신히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예배 끝나고 드려지는 성경학습을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을까요? 일부 교회는 그 키트를 주일날 나눠줘서 찾아가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러한 교회들이 확률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 진행이 하고 수 없다라는 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온라인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이런 온라인 시스템은 이미 유럽이나 서구나 다른 데에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는 유형의 대학이 아니라 무형의 대학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이 모이고 온라인상에서 조별 그룹이 이루어지고 온라인 속에서 팀별로 학습과 과정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세상에서는 진행되어져 있고 또 특별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무크를 통해서 활용된 학습이 확장되어지고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수많은 교육의 방법들이 바뀌어가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테크놀로지컬한 것들이 교회로 점점 들어오면서 지금쯤 되니까 올 여름부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영상을 사용하고 영상을 활용한 학습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 에듀테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AI 시대, 디지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부분의 모든 교육들은 디지털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지식 포럼에서 그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 모든 기업과 학교가 디지털로 전환. 이 전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육 콘텐츠도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적이지 못하면 그 희망은 헛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세대들은 저와 같은 세대들, 텍스트 중심의 세대에서는 그들에게는 텍스트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접근하고 또 그들에게 활자화된 것도 필요하지만 비주얼적인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내질 때 그들이 습득력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블렌디드 교육인데요. 이것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칵테일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혼합시키는 교육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잠깐 동안 스킷 드라마나 영상들을 예배 전에 보여주면서 간간히 활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하나의 일상처럼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밖에서 진행되는 블렌디드 교육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렌디드 교육은 전통적으로 우리들이 온라인의 장점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혼합시켜서 그것을 적절하게 교육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빨리 왔었죠.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이나 수요일, 금요일 날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또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오프라인이죠. 근데 지금 몇 달 동안 오프라인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도 결국은 코로나 이 기간 중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텍스트 중심의 성경 교습에서 온라인의 장점도 가지고 와서 혼합시키는 하이브리드형 교육을 결국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분주하고 바빠질까요? 가르치는 교사,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바쁘고 분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교육은 온라인과 장점, 오프라인의 장점을 적절히 섞어서 좋은 학습법을 내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바뀌어야 할 교육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플립 러닝 교육인데요. 우리 전통적인 학습 방법은 학생들이 오면 선생님들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들은 것을 그 시간에 함께 나누고 의논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플립 러닝 교육은 무엇이냐면 거꾸로죠. 그러니까 교사가 교육에 필요한 이번 주 함께 나눌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에 관련된 동영상을 미리 아이들에게 보내주고 학습자에게 미리 보내주고 또 강의 자료도 학습자에게 미리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학습자가 그것을 동영상을 미리 보고 또 텍스트자를 미리 보고 읽고 검토하고 와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교육자와
학습자가 같이 의논하고 토론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미리 준비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학습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학생들의 참여도가 빨라질 수 있겠죠. 교회학교의 일반 교육은 제자훈련이라든가 성인훈련은 굉장히 시간이 넉넉하니까, 근데 교회 성경 학습은 예배 끝나고 2부 순서로 진행되는 게 참 많아요. 보통 20분 내외입니다. 20분 내에 처음부터 결론까지 한꺼번에 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고, 또 지금 학습자인 지금 세대들과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교사분들이 한 주 전이나 2주 전에 미리 공부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학생들을 보내놓고 충분히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온 다음에, 대신 그 콘텐츠가 영상이나 텍스트가 5분, 7분 이상 넘어가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 5분에 7분 정도가 가장 보기 좋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스마트폰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한 5분, 7분짜리 동영상 보내지면 보고 오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미리 학습자에게 자료를 보내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학습하는, 이러면 성경학습 시간도 조금은 단축될 수 있고, 또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할 때도 미리 자료를 보내고 검토해 오면 약간의 시간을 줄이면서 또 심도 있는 의논과 토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러닝이었습니다. 이 이러닝 교육이 지금 어디로 바뀌었느냐? 바로 모바일 러닝으로 바뀌었어요. 이 이러닝은 학습자가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안에서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제약이 있죠. 그리고 컴퓨터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다 무엇으로 보냐? 모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바일로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무려 25%, 이제 점점 늘어날 거예요. 집에 컴퓨터 없이 모바일로 모든 학습을 하는 그 사용자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 모바일의 장점이 뭐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고 성경 학습을 할 때 어느 공간에서 주어진,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이 모바일 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자료를 보내주고 또 그것을 그 학습자가 영상을 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대신 그 모바일 러닝을 할 때는 학습 콘텐츠가 짧아야 됩니다. 보통 5분에 7분 정도. 그리고 내용은 확장되지 말고 주제에 맞춰서 단순하고 간결해야 되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할 때 모바일 러닝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암기하는 교육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력서를 쓸 때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수많은 이력과 경력과 학력을 기록하지 자신이 실패하고 잘못했던 걸 이력서에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무엇을 경험했는지 좋은 경험들을, 그 스펙들을 이력서에다 씁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학습 그동안 암기하고 배구한 그 결과물에 의한 평가 기준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암기하는 교육에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몸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또 심하게 말하면 이 암기하는 교육은 결국 AI 시대가 발전될수록 암기하는 교육은 제가 어저께 암기했던 거, 한 달 전에 암기했던 것이 오늘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암기하는 것보다 그 배운 것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력서에 실패한 스펙을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시대, 그러한 교육, 그리고 그런 이력서를 받아봤을 때, 예를 들어서 취업하러 왔을 때 면접관 앞에 갔을 때 왜 이런 실패한 걸 썼습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실패한 걸 통해서 당신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것이 지금의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당신의 인생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물어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다면 그 학습자에게 있어서 취업 준비생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나은 배움 또 위로와 격려로 그 삶이 바뀌어지는 그 교육의 효과는 저희들이 더욱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는 매뉴얼 교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텍스트 교재에서 다양한 디지털 교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라 매뉴얼이 점점 그 교재가 약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도 보면 교재가 있지만 그 교재에 따른 많은 디지털 학습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어때요? 대학생들 대부분이 온라인 수업합니다. 교수님들이 온라인으로 자료를 보내주고 온라인성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물론 그 전에는 아직까지 텍스트가 PDF나 PDP로 전환되어 있는 자료이지만 앞으로는 점점 그런 자료가 줄어드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종이로 나와 있는 수많은 성경 교재들 그것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이로 되어진 교재보다는 축약되어지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정리되어진 그런 수많은 영상 자료들이 더 많이 공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매뉴얼에 따르지만 그 플러스 거기에 창의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본에 큰 해일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조사한 거에 비하면 그 조사한 보고서 나온 거에 보면은 그 해일이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의 사망률이 줄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을 보니까 일본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고 지진이 많기 때문에 되게 많이 그런 사고들에서 매뉴얼화 돼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그때 쓰나미가 왔을 때 대부분의 기성세대는 그 매뉴얼대로 움직였는데 우리 학생들은 젊은 친구들은 그 매뉴얼에서 이거는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서 뛰어나가서 높은 곳에 올랐기 때문에 그 사망자 수가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매뉴얼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 플러스 창의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매뉴얼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퇴색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있지만 그 매뉴얼 넘어서는 또 다른 그 무언가 영상이라든가 또 창의적인 부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는 교사와 학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교사가 있고 배우는 학습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사와 학생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지만 어디 가선 제가 피학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와 성별과 학력 상관없이 전문 콘텐츠가 있으면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을 찍어야 되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저도 아직 그 모바일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고 어렵게 접근을 합니다. 그럼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또 편집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 보통 뭐 10개, 12개 그런 콘텐츠들이 있어요. 보면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10강, 12강을 해서 올려놨어요. 30분짜리. 그럼 그들이 교사고 저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교사이고 너는 학생이다라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깨트려야 되고 내 앞에 앉아있는 그 학생들 가운데서도 어떤 전문 분야에서는 저보다 더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사는 배워야 되고 또 학생은 끊임없이 나에게 배움을 이렇게 받는 이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동반자, 교사와 학생은 함께 가는 동역자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서로 보고 배우고 격려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이 교육 시스템을 가장 변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로나19죠. 그래서 언택트가 되었죠.
그리고 결국은 만나지 못하니까 온택트, 온라인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덧붙이고 제안을 합니다. 온택트 좋지만 우리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웰택트 하자. 즉, 잘 만나자. 내년 말까지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진다, 위드 코로나가 된다 그러면 우리 너무나 온택트에 매몰되어 있으면 교육은 결국 만남이 중요한데, 만남의 교육이라고 하는데 만나지 않고서 어떻게 더 큰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에 매몰되지 말고 웰택트, 그러니까 즉 잘 만나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규제들 많이 있잖아요. 방침들. 그런 걸 가지고 행하면서 잘 만나는 웰택트로 우리들 사고가 좀 전환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잘 만나서 여러 가지를 잘 지키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놓쳤던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또 인간 대 인간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럼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 학교 현장에서 내가 학습자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잘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온택트에도 신경을 쓰지만 또 하나 삶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잘 만나야 할까. 잘 만나기 위해선 또 좋은 스토리가 있어야겠죠. 요즘 경제는 스토리노믹스입니다. 모든 물건에도 이야기를 담아요. 한 예로 마켓컬리가 되게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요인이 그 자료에 보니까 스토리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인원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 보니까 이 마켓컬리에 나오는 수많은 제품들을 위한 글을 쓰는 스토리 직원만 무려 2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지만 그 물건에 담긴 이야기를 파는 거죠.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당신의 손에 이렇게 신선하게 전해집니다. 물론 저는 마켓컬리는 전 상관이 없는데 모든 이야기에, 모든 것에 경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교회에서도 주입식이 아니라, 강의식이 아니라 아이들과 학습자와 이야기를 담아서 함께 나누어주면 좋지 않겠을까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동네 형 따라서 교회를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교회가 왠지 마음이 평안해졌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세대는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교회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바뀌었을까요? 저는 교회라는 곳이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는 교회가 추억이 되는 공간이 되어서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아 유아 애들에게는 교회가 놀이터가 돼야 돼요. 언제든 뛰어가서 마음껏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막 장난치고 떠들고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동부 아이들에게는 교회를 갔더니 선생님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줘. 교회 가면 선생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고 있어요. 저는 그 시절의 애들에게 많은 학습의 암기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청소년기에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외우면 좋지만 또 못 외우면 어때요? 성경에 66권 외우는 것 중요하지만 좀 더 못 외우면 어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 다니는 청소년 시기에 그 선생님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받고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어지면 그 변화된 삶을 고백하고 그 추억을 얘기할 수 있다면 그 교사, 그 선생님이 아이를 잘 가르친 겁니다. 영아 유아차 아이들에게는 교회가 놀이터 같은 곳,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교회 가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게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이야기하고 나누고 토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회심의 사건, 그 추억을 줄 수 있다면 떠나서도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팍스 테크니카, 앞으로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요한 정보, 일부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중요한 것을, 정보를
습득하고 가지고 있었고 또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일부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일반인들이 점점 AI와의 컴퓨터로 더 넓어진 정보를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우리 앞에 있는 학습자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앞으로 세상의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11가지의 사건들이 지금 바깥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변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럼 지금 교회 교육 현장 안에서는 어떤 시스템인지를 한번 좀 둘러보고 코로나19 때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시기라면 세상에 바뀌어지는 수많은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습득을 하고 배워서 이걸 잘 가공해서 우리 교회 현장, 교육 목회 현장, 교회 학교 현장에 접목해서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놓치지 않고 다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세대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전환시키고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2021년도 교회 모든 영역을 재설계하시고 재구상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바뀌어지는 수많은 교육의 시스템들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것들을 접목시키고 그래서 좀 더 아이들에게 복음이라는 본질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다양한 문화로 다양하게 바뀌는 교육 시스템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들에게 넣어줄 수 있을까 가르쳐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함께 나눈다면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 정도 쉬고 우리 최현식 소장님과 같이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대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